불륜을 하면 배우자한테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전화를 해요, 배우자한테. 아, 나 누구랑 바람 피고 있는데 나 이 사람에 살고 싶다. 그 재산을 찾고 정말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상당 기간을 두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정에서 가장의 대우를 못 받는다, 이거거든요. 아빠로서의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기도 하고요. 계속되는 폭언이나 일상적인 무시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폭력이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이 몰래 재산을 숨겨놓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약 4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위자료도 2천만 원이나 받았던 사건인데요. 저도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놀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60대 이혼 사유 1위는 불륜입니다. 60대 부부면 혼인 생활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됐으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성격 차이라든지 많이 해소가 되었거나 또는 서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불륜이라는 정말 큰 배신은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상담을 주시고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그쵸? 뭐 남자라고 많고 여자라고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들에서는 남자들의 불륜 이런 걸 많이 다루는데요. 자극적이어서 그런 것 같고, 그보다는 사람의 어떤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불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늦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집돌이 집순이던 남편 또는 부인이 잦은 외출을 한다거나, 심지어 휴대전화를 갑자기 잠금을 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외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히려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왜 불륜을 하면 배우자한테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오히려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막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외도라는 게 우리가 왜 촉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여자의 육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의심을 하는 순간 곧바로 어떤 갑작스럽게 외도의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전화를 해요, 배우자한테. 아, 나 누구랑 바람 피고 있는데 나 이 사람에 살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 장면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못 참고 흥분해서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잖아요. 불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이 끝나도 형사 사건은 계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까지 있으니까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이거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 정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60대, 70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냥 이왕 참은 거 계속 참고 살자, 이런 분들 많이 안 계시고요. 이제라도 내 삶 지키겠다. 남은 20년, 40년 내가 정말 편하고 내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혼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죠. 뭐 조론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뭐 당연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이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협의가 잘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노력해서 같이 사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등이 격화된 부부 사이에서 협의나 조정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론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소송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이혼 자체가 되냐 안 되냐, 뭐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이 있는데,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오로지 재산분할만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축적된 재산의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재산을 숨겨놨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역시나 그 재산을 찾고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죠. 계속 재산 이야기를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혼이 계속 언급되면 될수록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숨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상당 기간을 두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에 대한 원인을
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이혼을 마음먹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에서 가장의 대우를 못 받는다 이거거든요. 돈도 벌고 집안일에 육아에 나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집에서 나의 설 자리는 없고 나 혼자만 소비되어진다, 이런 좌절감을 맛볼 때 많이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혼을 잘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에게까지 아빠로서의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크죠.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를 여자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도 그만큼 쉽고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나중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경력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수입도 절반까지도 깎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양육비 같은 경우에 남편이 지급을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생활마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때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양육비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지급 명령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양육비가 너무 적다라는 양육비 변경 신청 등을 많이 하시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죠. 양육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판결이든 아니면 조정이든 확정된 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한두 번 밀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계속될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감치 명령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내로 이렇게 가둬두는 거죠. 더 나아가선 요즘 법이 개정되어서 최근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까지 선고받은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더욱더 법적인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신체적인 폭력, 불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만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되는 폭언이나 일상적인 무시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폭력이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혼 초부터 25년 동안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맞벌이도 하시고 나중에는 남편이랑 음식점도 같이 경영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저희 의뢰인만 담당을 하셨던 겁니다. 또 남편은 그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나쁜 남편, 가부장적인 남편이었는데요. 늘 다른 여자들보다 못한 사람, 다른 엄마들보다 못한 엄마라고 폭언과 무시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약까지 드셨어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셨는데 남편이 몰래 재산을 숨겨놓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참아서는 안 되겠다, 내 몫까지 뺏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셨나 봐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가 전문가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남편이 그러는데 나 한 푼도 못 받는데 나 큰일 났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사건 결국은 절반을 재산 분할을 받았고 약 4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위자료도 2천만 원이나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판결을 받고 나서는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점 그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 뼈해장국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수입도 별로지만 처음으로 수면제도 안 먹고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종종 전화를 하면은 한편으로는 참 찡한 마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까지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100만 구독자를 목표로 변호사의 일상과 법률 상식을 담은 유튜브 채널 M변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또 망설이실 텐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